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오늘로써 9월이 거의 꼭 끝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추석 세고 아직 9월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치 10월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시장이 아주 좀 좋은 환경으로 변해 있었으면 하는 이런 그냥 막연한 좀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첫 번째 시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회원들이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시작한 거잖아요. 저희 그 카페에 보면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좀 활용할까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세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종목들과 어떤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 연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땅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뭐이 정도, 그죠? 여기가 이제 시작했던 가격인데 아직도 시작 가격보다는 하락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올해 들어서는 아마 시장에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요 정도 이상만큼은 아마 계좌가 손실이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시장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나긴 하는데요. 어, 그래서 조금 이번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이만큼의 이 손실을 좀 채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벌진 못하더라도 잃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하반기를 좀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향을 좀 해보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주간 차트로 먼저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양봉으로 마무리됐죠. 주간이.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음봉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거 잘 보면 사실 그렇게 크게 뭐가 이게 확 다른 느낌은 안 들어요.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주간 차트를 보면 비슷하구나. 코스닥이 강한 것 같았긴 한데 얼추 약간의 시간차를 두지만 흐름은 참 비슷하게 가는구나. 뭐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번 주가 조금 액티브했던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무역 분쟁을 보면 이제는 조금 정말 소강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미국 증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도 주간 차트로 보면 다우 신고가를 냈죠. 그리고 S&P 500 역시도 신고가. 이렇게 쭉 보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끝이 없이 계속 오르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나스닥 종합인데요. 그리고 상해 종합을 보면 오늘 같은 지금 일간 차트로 상해 종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해 종합 일간 차트로 보면 오늘 2%가 넘는 2.5%가 넘는 이게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관련해서는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확실하게 어떤 종전이 된 건 아니에요. 마치 종전과 휴전으로 비유해자 보면 지금은 휴전으로 들어가는 건가? 조금 소강 상태인가? 라는 이런 정도의 생각인데 아직 확실히 이건 아니지만 나머지 남은 것들이 시장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완벽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일간 차트로
받고 다시 주간 차트로도 상해 종합을 좀 보면 그죠? 불쑥 튀어 올라온 게 이제 정말 바닥을 잡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나라는 생각. 사실 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을 뭐 말하기도 뭐 민망하지만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이 정도로 과매도 구간이 들쑥거렸을 때 보통 바닥을 다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세 번 정도의 과매수 구간 정도 과매수가 이렇게 보였을 때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시장이. 근데 이거는 아주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미신 믿듯이 아 내가 뭐 오늘 빨간 티를 입고 나갔을 때 기분이 좋았어 뭐 이런 것처럼 보조지표가 뭐 이랬을 때 바닥을 다졌지 이런 정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보조지표를 아이고 이것은 무조건이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꽤 미국 증시와 거의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던 게 일본 차트거든요. 니케이 225 지수인데 상당히 강하죠. 툭 튀어 올라갔어요. 툭.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살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서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만, 사실 미국과 어떤 선진국은 그렇게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위주로 완전히 좀 한번 확 무너졌던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OECD라든지 뭐 어떤 평균을 얘기할 때 한국이 어떤 다양한 면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 것 같지만 주식 이 증시에서만은 아직 그런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는 자꾸 신흥국 시장으로 이렇게 좀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대만 가건 지수도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이 우리가 추석을 쉬는 그 동안에 어떤 시장이 벌어질까라는 조금 좀 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뭐 이런 순간입니다. 어, 일단 우리 지수를 다시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 지수도 다행히도 오전 시황에서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떠한 자리를 불쑥 튀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보통 한 이렇게 불쑥 어떤 이런 거죠. 어떠한 저항선을 저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불쑥 튀어 올랐더라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어떤 테스트 기간이 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의 일정 기간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뜬다면 상당히 이쪽은 다음부터는 어떤 저항이 되는 지지가 되는 이런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뛰어 올라왔는데 오늘로써 이것이 테스트 이후에 다시 시작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한 이 정도까지 또 가줬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 주식 요번 연도에 금액이 요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갭이 아마 계좌에서 손실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수익률로 한번 보자면 뭐 얼추 한 5에서 6, 7, 한 6%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수가 6% 정도면 계좌는 그 이상일 때가 많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시황을 좀 끝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하반기 때 요 정도만 천천히 가든 느리게 가든 뭐 급하게 가든 좀 한번 터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이렇게 크게 무너졌던 이 라인을 한 번에 극복한다거나 이거는 쉽지 않을 걸로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거긴 너무 먼 미래이고 요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한번 좀 기대해보자 정도. 다만 그것의 시장은 이제부터 한 3일에서 5 영업일 정도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이제 아직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일부 외국 어떤 경제지를 보면 3분기에 미국 GDP가 2분기도 강했잖아요. 3분기도 좋게 나올 거라는 이런 좀 예측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이서인가?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가? 혹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GDP는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그런 거에 맞춰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아무튼 좀 좋은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사실 뭐 일부에서는 매우 좋게 평가하고 일부에서는 아직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결론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북한이 미국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정상회담이 언제 정도 열리고 할지가 저는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남북은 지금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북한과 미국이 이제 언제 정상회담을 할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혹시 경제 제재가 좀 해제될까? 뭐 이런 부분. 만약에 해제된다면 그거는 아주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남북 경협주들도 뭐 행보라든지 어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이제 경협주들이 좀 강하게 좀 마무리한 부분이 있죠. 아직은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 조금 기대를 가져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협주 이런 테마주로 어, 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마주로 나는 얼마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 몇 프로의 수익을 얻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보면 나는 뭐 한두 달, 뭐 두어 세 달 만에 한 2, 30% 수익을 낼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투기에 가까운 정도의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어떠한 생각을 가졌다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만큼 내려오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보통 테마주들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올 때는 한 방에 금방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기대 수익을 원하는 쪽은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래, 한 50만 원 투자해보자. 다만 이 50만 원은 없어도 좋아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꼭 해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비중, 없어도 될 정도의 비중이라면, 비중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상승이 좀 있었죠. 이게 지금 금강원에서 연구개발비를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자산처리 기준에 관련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무조건적인 좀 상승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도 그 종목들은 오히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올랐고, 이 이야기가 금강원 발표 이후에 상승하는 종목은 오히려 그 기준과 상관없는 종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투기적인 어떤 성향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바이오 쪽.
그것도 이제 신약 관련한 쪽은 확실히 강하긴 해요. 강한 거는 인정하지만 확실히 투기적인 성향이 또 들어닥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간 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을 봤잖아요. 이번 연도에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제약 쪽 이쪽과 어떤 남북 경협 쪽 이쪽이 시장에서 강한 건 사실이고 이것이 하반기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실적을 제외하고서 어떤 심리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다 비중을 다 줄이고 투기적인 어떤 게임이다라고 인식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면 나중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던 것 같고, 다만, 아직은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도 좀 의심에 가까운 정도의 수급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또 상승해서 또 하락할 때 흔히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이게 막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공포의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리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의심하는 부분이 좀 많아진대요. 그러다가 상승을 실제로 많이 보이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건 진짜 앞으로 더 가겠구나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요때 들어온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막 이게 또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또 공포의 구간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와 확신 구간이 주가와 조금 언밸런스가 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고 이런 데서 매도하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좀 박자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 이런 구간, 그러니까 확실히 의심이 가는 구간, 수급만으로 좀 이제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상당히 시장 자체도 의심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정말 이런 변곡점을 지나가는 구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이런 좋은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런 상승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제값을 받는 그러한 좀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연습이라는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카페에다가 이제 그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종목을 좀 올려보잖아요. 그것을 하려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것이 얼마 전에 영풍이라는 종목을 올려봤고 오늘은 YMT라는 종목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저의 생각 뭐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미는 사실 이것이죠. 어떤 종목을 스스로 한번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뭐 째려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고 적어보고 그러니까 적어보기까지 어떤 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조금 겪어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는 종목은 적어도 뭐 몇 시간 정도라도 그러니까 이 종목을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라고 해서 실적도 한번 보고,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지? 뭐 기관들은 뭐 하고 있지? 뭐 하는 회사이지? 누가 가지고 있지, 지분을? 그렇다면 트렌드가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반복이 되면
분명히 엄청난 실력이 좀 느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죠. 내가 보유한 종목은 내 자신이 평가를 하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지면 마음이 좀 무섭기도 하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의 종목을 평가할 때는 정말 전문가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의 종목,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평가하듯이 내 종목도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의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쵸,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훈련을 뭐 같이 해보는 차원. 그래서 2018년도 이번 연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에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 정도씩 올려서, 그러면 약 한 100개 가까이의 종목을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는, 그리고 나의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도 공부해볼 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해볼 것인데, 이렇게 한 100번 정도 해보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 오히려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많은 것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풍과 YM택이라는 종목을 회사 카페에다가 올리고 우리 회원들이 평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기술적인 이야기들로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국한을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의 내용이나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어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이번 연도에는 이쪽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고, 내년에는 어떤 회사 재무적인 이야기를 1년 내내 1년에 한 200개 정도 종목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한 1, 2년 정도면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왜 결정했냐면 작년 2017년도 이후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회원들이 좀 생겼는데요. 이 이전 회원들의 어떠한 방식과 혹은 어떤 그런 것과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스스로를 초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게 좀 맞춰보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에 초보라는 단어는 없다고 봐요. 초보. 운도 실력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초보, 그리고 주식을 20년 했든, 경제학 교수든, 그죠? 주식만 드립답한 어떠한 뭐 학자든, 누구든 주식시장 앞에서는 전부 다 그냥 일개 개인인 겁니다. 개인. 어, 초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차트를 몰라서, 나는 초보라서 얼마 시작한지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20년 주식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럼 끝이 나야 될까요? 20년 주식 공부하면 주식 공부가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지금 회원들이 적어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어떤 방법들, 이 실제로 카페를 한번 열어볼게요. 방법들을 있을 거예요. 이 방법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거 하나를 찾고, 이거를 한 3개월, 6개월 이상 통계를 내보는 거죠. 한 100종목 정도를 뭐 이상을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여기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한 거 100종목 중에 50종목 이상을 맞췄다. 하나의 원칙으로. 그때그때 감이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맞췄다면
이 방법을 갈고 닦아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돼요. 60%, 70%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게임. 그러면 그게 전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사실 없어요. 사실 저는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그냥 공유하는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종목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거는 카페에서 회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몇 개 정도를 실제로 한번 좀 보는 거,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오늘 제가 영풍과 YMT를 왜 올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왜 올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뭐 마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왜 올렸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올린 이유는 그냥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올린 거죠.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던 종목을 올리긴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50% 정도 하락한 종목. 다만 실적은 계속 우상향 하는데, 실적은 우상향 하지만 고점 대비 50% 빠진 종목들 두 개를 올린 거거든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기에 올렸는지에 대한 거. 다만 이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횡보할지는 몰라요. 모르는 거지만 저는 왜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으로 올렸어요. 뭐냐면 일단 코스피를 볼게요. 예전에 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볼린저 밴드를 50으로 설정한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50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이 있고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어요. 근데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다가 훅 빠지기 시작해서 쭉 빠지는데, 특히 코스피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볼린저 밴드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갔을 때 보통 얼마 정도까지 내려가느냐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근데 보통 코스피를 볼린저 밴드로 볼 땐 저는 보통 40일 이동평균을 좀 많이 봐요. 승수는 2로 해서. 근데 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코스피와 볼린저 40이 꽤 잘 맞아 보였기 때문에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은 50과 승수 2가 잘 맞았고, 근데 존 볼린저는 20과 1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 각자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지수와 지수는 뭔가, 즉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수가 된다면, 이 지수의 평균치 정도가 알면 종목도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알아나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한 50 정도를 본다면, 그리고 저는 많이 보는 볼린저 밴드 수치는 20, 50, 40, 100 그리고 200 이렇게 봅니다. 80도 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많이 보네요. 그죠? 뭐 대부분 다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봤더니 한 마이너스 10% 이상 많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부터 떨어지는 각도가. 근데 보통 이 구간대가 가장 공포 구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확신을 가졌던 구간에서 공포 구간으로 확 접어들 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공포 이상으로 빠졌을 때 투매가 나오잖아요. 투매. 이 구간이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나가는 이 단계까지 이 구간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투자자들의 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의심을 벗어나고 났을 때 가장 시원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구간 이 언저리 때 그랬다가 요때 아주 강한 상승을 잠깐 맛보지만 한 번 꺾였을 때 오히려 계좌가 빵꾸 나거든요. 이것이 항상 반복됐던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저는 요렇게 봤던 거예요. 10% 다시 적어볼게요. 깨끗하게. 브리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을 때 주가가 코스피가 가다가 확 빠졌을 때 볼린저 밴드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가가 빠지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한 10% 정도 안으로 빠지는 것이 더 많았고 15% 이상 되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물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를 뺀다면 그래 한 10% 정도가 그냥 일반적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한 10% 정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부터 하락 중일 때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 우량주,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되는 아주 멋진 회사들일 경우에는 굳이 팔지 않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질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빠지고 반등을 만약에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개별 종목들은 어떤 정도로 빠지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형주가 있겠고 중형주가 있겠고 소형주가 있겠죠. 이거는 아주 유치하게 나눈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일일이 조금 찾아보니 대형주들은 코스피가 10% 빠질 때 요거보다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한 15% 정도. 중형주는 요거보다 조금 더 빠져요. 대형주보다 한 20% 왔다 갔다. 소형주는 한 30% 왔다 갔다 빠진다. 라는 것들을 조금 공통점들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적이 우상향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확 빠지는 애들일 경우에는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빠졌으면 실적이 우상향 한다면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경험을 말씀드리고 근데 이 50%보다 계속 더 빠질 때는 이거는 실적이 변할 때가 많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 예측치들이 잘못되었거나 실적이 우리가 모르게 공시되었던 것보다 실적이 변동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더 빠졌을 때 결국엔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상단, 중심, 하단으로 봤을 때 이 하단에 왔을 때부터 만약에 1차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10%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고 20%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고 30%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시장이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에 로 나눠져요. 그때 보통 이렇게 시장이 우상향할 때, 코스피가 우상향할 때는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거의 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고, 요 구간, 시장이 빠지면서 개별 종목이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깨고 내려갈 때는 꽤 많이 같이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시장과 같이 간다라고 봐야 돼요. 시장과 같이.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거죠. 우상향하고,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
분명히 실적도 우상향하는데 볼린저 밴드의 어떠한 장기 볼린저 밴드, 중장기 볼린저 밴드에 하던 정도에 오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하단에 왔을 때에 테스트를 하되 반드시 분할 매매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상단, 중간, 하단 이렇게 왔을 때 시장이 꺾일 때 종목이 역시 같이 여기서 빠져 내려갈 때 10%, 20%, 30%까지도 충분히 빠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때 이렇게 돼요. 보통 고점 대비 50%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요 구간까지 보통 한 20% 정도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 30% 빠진다 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내 평균 단가는 이 중간이 아니에요. 보통 요 언저리에서 맞춰지거든요. 요 언저리에서 맞춰지는데 비중을 잘 나눴을 때, 사실 요거보다 살짝 위일 때도 많긴 하죠. 그때 반등 폭이 실적이 우상향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 중간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까지 성공한다면 눌리더라도 추세로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때 홀딩을 하더라도 보통 본전에서 홀딩된 상태에서 약간의 수익 구간이라든지 요 상태에서 진짜 상승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사실 볼린저 밴드를 좀 접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카페에다가 올렸던 어떤 영풍이라는 회사를 일단 먼저 보면 실적은 좋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시가총액이 작은 것, 사실 조금 시가총액이 더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일단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딱 50% 정도 하단에 왔어요. 이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볼린저 밴드로 한번 펴서 볼게요. 보면 영풍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이었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처음에 하단은 어디서 설정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단을 뚫었을 때 하단을 뚫고 빠지는데 결국에 한 번 상단에 닿은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다시 고점을 잡아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어떤 몇 프로 정도 떨어졌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재보면 한 30% 정도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민망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뭔데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개별 종목들이 몇 프로 떨어졌다고 반등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이 여기서부터 10% 떨어질 때마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 단가가 뭐 요 언저리라고 보면 아직 본전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를 실적을 일단 보면, 그냥 아주 러프하게 좀 보면 ROE만 한번 봐볼게요. ROE만 봤을 때 ROE가 이렇게 보면 이 구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올 때 ROE는 분명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락할 때를 할 때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실적이 하락하는 종목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공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요 반대 상황처럼 지금 현재 2018년도인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면 공략해 볼 수 있지만 실적이 별로인데 볼린저 밴드를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결이 되죠. 아, 이 회사는 하단에 닿지만 이번 연도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예측치들까지 나온 입장에 굳이 여기서 들어갈 건 아니다 라는 생각. 근데 막상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우량주이고 큰 회사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다. 실적이 나쁜 거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엊그제 카페에다 올렸을 때 회원분들이 몇 개 정도의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어요. 그거를 몇 개만 조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일단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으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제가 무슨 평가하겠다고 이거를 읽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에 따라서 해석하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주식 잘났어, 나만 주식을 잘해,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봤죠? 내가 말하니까 올라가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해요. 얄미운 거예요. 뭐냐면 너무 잘하면 고개가 숙여질 텐데 혹시 근데 못하는 건데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개를 들지 않고 보통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약간 사짜 느낌 나는 분들이 고개가 빳빳해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통 대부분. 네, 그거는 이제 일단 넘어가고 뭐 이렇게 또 해볼게요. 이분의 이야기는 일단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MACD 상에서 기준점도 상향 돌파하고, 이분은 MACD를 아마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간 차트 상에서도 시그널선이 상향 돌파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매우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전자계열 자회사들의 실적, 코리아 서킷이죠. 이쪽의 실적이 하락했으나 내년부터는 다소 좋아질 형국이다. 그리고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시총이다. 근데 내년 예상 EPS와 ROE가 증가되므로 하반기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저희 회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회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아이고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이 분은 지금 이제 뭐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본 거고, 어떤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과 어떤 실적까지도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아주 훌륭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완전히 거의 그냥 전문가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분들 보면, 뭐 실적과 수급과 차트, 그리고 차트 안에서도 어떤 뭐 배열을 본다든지, 보조지표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느 가격대, 매물벽이라든지, 사실 뭐 대부분 다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많이 배우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분께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풍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봤을 때, 이분의 기준은 영업이익이 연기준 2배 이상 증가, 혹은 턴 어라운드 하는 회사에만 접근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가 전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회사 중에서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이 2배 나는 회사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거의 진짜로 대부분 미리 오르기 시작하든지 정말 강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회사의 최근 한 3달치의 뉴스까지도 본다라고 하고, 수급으로 봤을 때도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일 어떤 평균 거래량까지 확인하는, 보통 10만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라는 이야기를 사실 예전부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꺼냈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았을 때 내가 그러니까 조금 수요와 공급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들을 매매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트도 월간부터 보는 게 저는 매우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월간도 보고 그다음에 주간도 보고 어떤 스토리까지 이렇게 쭉 보는 것들. 그다음에 파동에서 파동 이론에 따른 어떤 W자 혹은 V자인지 어떤 각도라든지 이런 정도까지도 이야기하고, RSI와 스토캐스틱의 어떤 과매도 구간과 MACD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그리고 DMI까지도 확인하고 ADX가 증가하는지도 뭐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뭐 거의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 매도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했다라는 것은, 이 정도면 이분은 거의 우리 회원으로 있지 않아도 충분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바닥인지 뭐 어떤 진바닥인지 첫 번째 상승 파동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굉장하신 것 같고요. 이분의 그래서 생각은 이런 거겠죠. 만약에 뭐 공략한다면 어, 한 74만 5천 원 정도 현재가인데, 음, 한 고원저리에서 1차 매수하고 한 97만 원 정도, 한 96만 원 근처에서 이익 실현하겠다. 한 20% 이상 정도 수익 구간에서 이익 실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내가 뭐안 보고 있던 거를 누군가는 보는구나라는 것을 좀 같이 느끼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YMT도 얘기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고점을 여기로 만약에 잡는다면 여기서부터 지금 50%가 빠졌어요. 50%가 빠졌는데 더 빠질지 버틸지 그건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회사는 실적이 수정되었습니다. 한번 2분기 때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2분기가 좀 안 좋아졌고, 3분기, 4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이 있겠죠. 2분기 때 못했던 실적이 이연돼서 3분기, 4분기 때 다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원래대로 나온다면 안 돌아나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다만 이 회사는 최근에 뭐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보통 뭐라고 할까요? 하락하는 주식의 수급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보통 하락하는 주식들은 수급도 안 좋죠. 뉴스도 잘 안 나오죠. 심리도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YMT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카페에 썼는데요. 어, 어, 이렇게 했죠. 연습해가지고 만약 내가 현재 이 종목을 보유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객관식. 바로 매도, 홀딩, 추가 매수. 그리고 혹은 긴 이야기든 짧은 이야기든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보유했다면, 그러면 사실 실제로 보유 안 했으면 이야기하기 편할 건데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종목을 이만큼 물린 상태라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역시도 나중에는 아주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좀 많았습니다. LNF와 유사하네요라는 이야기도 있고, 최후의 보루 61선 이탈하면 가차 없이 매도합니다. 저는 이분도 굉장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61선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59일, 누군가는 61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은 나의 기준은 60일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 기준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굉장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나의 어떤 기준이 하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매도, 이런 게 좋다고 봐요. 이렇게 매도를 할 줄 알면 크게 물리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분들이 그래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더 계속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좀 안 할 의향도 있는데요. 일단 계획은 이번 연도에 그래 한 100개 가까이 종목을 올려서 이 100개 종목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 혹은 어떤 방식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종목,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보면 아마 실력 향상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내년에는 한 200개 정도의 종목에 대해서 그냥 회사 자체만으로 한번 조금 가치를 평가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원들에게 저도 역시 의지하는 부분도 있죠. 저에게 의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회원분들에게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주식시장을 끝까지 오래오래 길게 좀 안전하게 하면서 좀 지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의 취지와 영풍 그리고 YMT를 올린 취지 모두 좀 설명한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시황은 우리가 쉬고 있던 추석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좀 궁금함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겁먹을 구간은 전혀 아닌 상황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아마 추석 때 좀 안전하게 특히 운전 조심하시길 좀 바라겠고, 저는 한번 과식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밥 좀 먹으면서 과식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살도 좀 쪄가지고
예, 건강해져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 이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